안녕하세요. 네, 너의 결혼식은 황당하실 수도 있지만 볼 게 없어서 본 영화입니다. 네, 지난주만 해도 메가로돈과 목격자처럼 호기심이라도 갖게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번 주는 유독 이렇다 할 영화가 없네요. 네, 그나마 다양성 영화 중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시사회까지 포함해서 이미 2번이나 봤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본 영화가 너의 결혼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영화는 앞만 봐도 끌리는 구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네, 예고편을 보니 그저 그런 로맨틱 코미디 영화일 게 뻔한 것 같고 감독이나 배우에게도 딱히 네, 물론 박보영 씨는 아주 귀여운 분이시지만 네, 도렌베니를 제외하면 주로 제 취향과는 거리가 있는 영화에 출연해서 네, 김영광 씨는 더더욱 관심이 없던 배우라 기대할 게 눈꽃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인 영화였는데 그 때문일까요? 네,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아주 괜찮은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네, 김영광 씨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과 박보영 씨가 연기한 여자 주인공이 고등학생 때 우연히 만나서 서로 호감을 가졌다가 부득이하게 헤어지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재회한 후에 벌어졌던 일을 다룬 영화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역시나 뻔하게 들리시겠지만 알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차리셨을 것 같은데 방금 제가 벌어졌던 일하고 과거형으로 말했죠. 왜냐하면 이 영화는 대부분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에피소드를 보여주거든요. 그 사이에 현재 시점을 잠깐씩 끼워 넣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일찌감치 제목에서부터 야심차게 공개했다는 것도 아시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 영화의 각본은 도입부에서 제시하는 무언가를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가진 채 과거의 에피소드를 지켜보게 만드는 동시에 결과보다는 과정에 좀 더 집중하도록 만드는 효과적인 구성을 갖췄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도출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를 눈여겨보게 한다는 거죠. 덕분에 결말부가 한결 설득력과 호소력을 지닙니다. 당연하게도 구성만으로 완성되는 각본은 없습니다. 이런 구성이 새삼스럽게 참신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라 이쯤에서 그쳤다면 특별할 게 없는 영화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너의 결혼식은 그 구성을 이루고 있는 내용물도 좋습니다. 박보영 씨가 연기한 캐릭터의 이름에 담긴 상징성부터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현실과 판타지, 정도와 과잉을 절묘하게 오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질색하게 된 게 바로 멜로니 로맨스니 하는 영화에서 시쳇말로 닭살 돋고 오글거리는 장면입니다. 애석하지만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사랑을 무슨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그리는 것에 거부감을 가져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요. 너의 결혼식에도 분명 그런 장면이 있긴 합니다. 로맨틱 코미디니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대신에 이석근 감독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치고 빠지는 연출을 보여줍니다. 마치 음식을 요리하다가 소금을 톡톡 털어 넣어서 간을 맞추는 것처럼 어디에서 맺고 어디에서 끊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유머와 드라마가 모두 그래서 관객의 기호에 따라 불편하거나 거슬릴 수 있는 장면조차도 과잉으로까지 치닫진 않고 아슬아슬하게 한계선에서 딱 멈추게 합니다. 저는 특히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려지는 드라마가 좋았는데 잘 보면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있는 한편 거기에다가 정반대로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데 버무려서 희한하게도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의 결혼식은 이미 결말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목이 알린 건 두 사람이 헤어진다는 것일 뿐 왜 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헤어지는지는 영화를 봐야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두 가지가 관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별 후에 구슬픈 발라드를 들으면서 내 얘기라며 심취하는 사람처럼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나 그 장면에서 박보영 씨가 내뱉는 대사와 똑같은 말을 듣고 경험했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한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영화라는 얘기죠. 장담할 순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의 결혼식은 20대 후반 이상이시거나 사랑도 우리가 마주하고 싸워 나가야 하는 일상 중 하나라는 것을 몸소 깨달으신 분들이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사랑은 땡땡땡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크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좋았던 건 제가 예전에 한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네,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진 영화는 그 자체로 이미 슬프고 아름다운데 꼭 심파를 과도하게 강조하려다가 부작용을 일으켜서 자멸하는 꼴을 숱하게 본다. 이게 어떤 나라의 영화를 가리키는 건진 벌써 감 잡으셨죠? 네, 너의 결혼식도 재밌게 보는 와중에 필시 그런 결말로 가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다행히 참으로 용케도 이석근 감독은 그 자체로 이미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결말부의 연출이 지금 시점에서 더더욱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최근에 한국 영화들이 연이어서 심파를 적극적으로 내세웠고 제목을 밝히지 않아도 다들 아실 모 영화는 또 한 번 비극을 만들기 위해 과잉을 일삼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너의 결혼식은 억지와 과장을 비교적 덜어낸 재치있고 진솔하며 담백한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500일의 썸머가 연상되기도 했는데 압니다. 네, 여러분 진정하세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영화라 감히 견줄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네, 앞에서 이미 이 영화의 단점이 무엇인지도 넌지시 말씀드렸고요. 단지 남자의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그려낸 사랑 이야기고 결말이나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다는 것 등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근데 남자의 관점만을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덕에 500일의 썸머보다 나은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영화를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끝으로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영화인데 박보영 씨도 박보영 씨지만 김영광 씨가 의외로 연기를 잘하더군요. 평소에 전혀 관심이 없던 배우라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본인의 연기도 잘하는 데다가 언뜻 보면 도무지 안 어울릴 것 같은 박보영 씨와의 호흡까지 좋았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건 배우들의 연기와 더불어 이석근 감독의 연출이 부른 시너지 효과가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캐릭터도 잘 살았고 분위기도 좋았던 영화니까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혼자 삘 받아서 기대를 너무 키운 것 같아 걱정이지만 저처럼 심파에 지치신 관객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